오늘로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출근길 질의응답으로 대표되는 파격적인 소통 행보, 또 5.18 기념식 통학 행보 등은 긍정적으로 꼽히지만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은 여전히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하기 전에요. 자, 혹시 정회원님들은 기념일 같은 거 잘 챙기는 스타일이신가요? 만난 지 100일, 사귄 지 1년 이런 것들이요. 자, 저는 사실 이런 데 좀 무딘 스타일인데 딱 하나는 아주 제대로 챙깁니다. 자, 오늘은 다정회가 정회원 여러분들을 만난 지 딱 2,987일 되는 날입니다. 자, 13일 뒤면 3,000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치부 회의에 뼈를 묻을 생각에 이미 땅도 반쯤은 파뒀습니다. 네, 사족이 조금 길었네요.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 만난 지 한 달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준비한 소식, 취임 한 달, 그리고 따져보자가 있고요. 이어서 핵실험 언제와 자상 흔적, 폭동 청문회까지 준비했습니다. 매일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아침 식사도 잘 하셨습니까? 취임 한 달 전에 국민기원 받으실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 일이 중요하지 무슨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네, 윤 대통령도 기념일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결코 구중궁궐에 갇힌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었죠. 그간의 정치 문법을 깨고 전임 대통령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보를 선보이는 중입니다. 자유적부터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십니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한 달간의 변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소통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이후 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퇴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요. 또 외식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엔 참모진의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종로의 피자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발 쇼핑을 하거나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소통 행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통합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참모진과 장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5.18이 특정 지역과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 통합을 강조한 행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윤 대통령의 유행어가 됐죠. 전국의 국민들께 빠르게 달려가십시오. 좋아, 빠르게 가! 네, 실제로도 좀 빨랐습니다. 취임 후 6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고요. 11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 회담이었습니다. 또 20일 만에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1호 공약 이행했습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꽤 긍정적인 행보로 보이죠. 지지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5월 둘째 주부터 한 달간 50% 초반대의 긍정평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도 37%에서 33%까지 소폭이지만 하락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행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두말할 것 없죠. 기승전 인사, 편중 인사 문제입니다. 측근 중에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장차관급 인사 13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주의라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건 우려스럽다 지적이 나왔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선을 좀 넘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소신이 확고한 듯합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필요하면 또 해이죠. 네, 필요하면 또 쓴다. 아무리 능력주의라도 검찰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가 정책에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인사의 다양성이야말로 이 편향된 결정을 막는 안전핀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 정권들이 이 남북 분단과 동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균형 인사를 해왔고 배려도 해왔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그렇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보다 추천해 주라면 많이 하겠어요. 예. 저도 능력이 있고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인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 그리고 국정 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하려면 여당에서부터 쓴소리가 나와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같네. 그래, 잘 지냈어요? 자,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따져봐야입니다. 자, 뭘 따져본다는 건지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한 발언입니다. 자, 그 발언 듣기 전에요. 잠시 정치 원로들의 말부터 소환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황홀경이 그 황홀경에 빠져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이 소통 행보는 신선하고 좋지만 말의 무게를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말은 의도치 않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죠. 자, 괜히 정치 구단들이 아닐 겁니다. 우려가 일부 현실이 됐습니다. 글쎄, 요새 하도 이슈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꼼꼼히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의혹이 팩트인지 그걸 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혹이죠? 장관? 네? 글쎄,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아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물 분간이 어려운 상태죠. 보통 음주운전 사건에서 0.2%면은 만취 상태로 보고요. 제가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 제가 맡았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이러한 박 후보자를 두고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말, 음주운전을 자칫 옹호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자는 뜻이었다라면서 이 박 후보자의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께도 충분히 보고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에겐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캠프에선 음주운전은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만취 음주운전 전력의 장관 후보자라니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한 좀 그런 게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선고유예가 됐을까 이런 논란들도 있고. 네, 내로남불 야당도 할 말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둔하면서 설화를 빚었죠. 음주운전이 초보 운전보다 낫다거나 잘못이지만 다 사연이 있었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이 했다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네, 문득 유명한 공익 광고 문구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핵실험 언제? 네, 어째 이번 주 내내 전화 소식 같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한 것은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실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종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언급이 나왔고요. 지금 싱가포르에선 한중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번에 핵실험 여부는 중국의 용인에 달려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자상 흔적. 네. 어제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화로 추정되죠. 자, CCTV에 담긴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이렇게 흰 천으로 덮인 물건을 안고 올라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뻘건 불빛과 함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불 있잖아요. 꽝 거리는 거. 그러다가 뻥 터지더라고요, 뭔가.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문고리가 뜨거워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물이 압력 때문에. 네,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6명, 그리고 방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개발 사업 투자에 실패한 용의자가 이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는데 소송에서 지자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피해자 2명의 시신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자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살해 고의성 여부를 가려낼 중요한 증거인데요. 경찰은 용의자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서 포렌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네, 폭동 청문회입니다. 자, 미국 소식인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해서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했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도했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s, which is,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Scaling the stairs, going past the barricades, you're right, they are now trespassing. And to Phil's point, the Capitol Police, there's simply not enough of them. They do not anticipate moments like this.
네, 오늘 미국에선 이 사건 의회 폭동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폭동을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쏟아졌는데요. 전 법무장관부터 트럼프의 딸 이방카의 증언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다 주장하면서 대선 사기론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어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픽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